예,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시정연설에 대해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선거제 개혁안 논의를 위한 3+3 회동과 검찰개혁법안 처리 문제를 다룰 실무 협상을 각각 진행합니다. 쟁점인 공수처 설치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으로 정치대담을 하기 앞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영장 실질심사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건 사법부, 그러니까 검찰과 법원에도 관심이지만 정치권도 굉장히 첨예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정치권도 오늘 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전에 10시 10분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정경심 교수가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결과 나왔을 때 어떤 폭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검찰의 이번 수사가 무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한 수사를 할 만한 근거가 있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법원의 판단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쨌든 기각을 하건 아니면 영장을 발부하건 후폭풍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장 발부 혹은 발부 안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에 재판 절차가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오늘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그 사이에 서초동 법원 앞에서는 또 찬반 집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법원의 결정 찬성하든 반성하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양측에 수용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일단 구속이 되고 안 되고가 그것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걸 따지는 건 아니죠. 일단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보통 지진이 아니죠. 지진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여진이 계속해서 났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정경심 교수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상당한 또 정치적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여부까지도 거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권으로서는 이 부분에 야당의 입장도 있고 여당의 입장도 있겠습니다만은 첨예 관심사고 또 국민들로서도 이것이 무리한 수사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문제는 이게 합법이 있느냐, 불법성이 있느냐, 범죄냐 아니냐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검찰의 일련의 수사 과정들이 어떤 정도의 범죄적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해왔다라는 부분을 당위성을 주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정경심 교수의 모습을 저희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대답만 했고요. 표창장 위조 관련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바로 들어갔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정치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4번째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개혁, 예산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큰 틀에서 핵심 키워드라고 한다면 혁신, 공정, 그리고 포용, 평화 이렇게 4가지로 축약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정연설 이야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다른 부분은 그동안 쭉 얘기해 오셨던 거고 특별히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신 건데요. 조국 전 장관 딸 아들의 대입 관련 의혹, 그중에 아들은 제외됐으니까 딸 관련 의혹에 대해서 거기에 만약에 불법이 없었다는 게 확인되더라도 혹시 서울대 교수는 1% 특권층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 특권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입시 부정 문제가 그 후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그 프로그램에서는 뉴스에서는 유력 언론사 사주의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이 보도됐단 말이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논문 문제, 고등학생 논문 문제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대입 입시, 우리나라에선 어느 대학 가느냐가 일생을 좌우하고 죽을 때까지 학벌이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과 불공정에 대한 시정 요구가 높아진 데 대해서 응답한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화두라 봐야 되겠죠. 이제 공정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평가를 내린다 그러면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그 자체는 이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역대 대통령의 시정연설 그렇듯이 국민의 세금이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중요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소신을 이야기하는 그건 아주 중요한 그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뭐 감히 평가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일종의 마이웨이를 천명한 것이 아니냐. 나의 길은 내게 가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그대로 다시 한번 내보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서는 이런 거죠. 첫째 이제 뭐 경제를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경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 52시간 근무라든가 주요 이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안 했습니다. 다만 주요한 그 경제 지표들이 나아지고 있다. 뭐 우리 재정의 건전성이 괜찮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어두운 쪽의 경제를 거론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한 경제 정책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뭐 그런 것들이고 뭐 공적이라는 가치도 실질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조국 파문에 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적 제시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연 그것이 합법적인 불법과 탈법, 합법적인 제도 내에서의 불공정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도 사실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하나의 계획적 화두를 가지고 계속해서 남은 그 기간 동안 이 부분을 계획 작업을 하겠다라는 그 본인의 의지를 그대로 마이웨이를 천명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공정에 방점을 뒀다. 공정 관련 단어가 27번 나왔다고 합니다. 시정연설을 지켜보는 여야 의원들의 반응도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 글쎄요, 좀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통령의 발언이 있을 때 손으로 X표를 한달지 심지어 귀를 막고 또 야유도 하고 하는 장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대한민국 국회잖아요. 예. 유치원 교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면 대한민국 국회다운 품격을 국민들께서는 바라실 것 같고 그런 장면을 보고 싶은데 예. 깜짝 놀랐어요. 그 X자 표시라든지 귀를 막는다든지 이거는 저는 뭐 이건 중학교 이상만 돼도 저런 행동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저게 사전에 약속이 된 건가.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내에는 저건 어떻게 보면 이제 유치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행동을 제어할 목소리가 없는 건가. 그리고 만약에 저걸 이제 과거에 야당 의원 한 명이 박근혜 예. 대통령과 악수를 하자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악수 안 해서 그걸 가지고 언론이 몇 날 며칠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과연 그런 자유한국당의 제가 보기엔 유치한 대응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지 않는 게 저는 요즘 기자들의 지성과 판단에 대해서 뭐가 기준이 바뀌고 있는지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뭐 여론의 향방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여론이 어떤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뭐 판단하는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만 반반으로 사실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부 정책이라든가 정부의 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싫은 쪽도 많다, 반대하는 쪽도 많다라고 이제 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반대쪽에 서서 그것을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야당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연설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중요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만큼 여기에 상응할 수 있는 여당의 태도가 좀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태도로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X자를 표시한다든가 이런 것이 과하다 과하지 않다를 떠나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의견의 표시 퍼포먼스로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뭐 공정이라든가 뭐 검찰 개혁이라든가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예민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의사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이제 이렇게 시정연설 시작하고 나면서 이제 국회 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정연설 내용 중에서도 확장적 재정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여당은 사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고요. 야당은 뭐 선심성 예산 편성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굉장히 열심히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더 삭감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 예산안 심사가 총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야당의 정치 공세가 어느 때보다도 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장 재정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IMF가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확대 재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대 재정을 IMF가 요구할 때 우리나라가 확대 재정을 할 수 없는 조건인데 요구하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거시 경제 안전성 문제, 특히 부채 관리에 있어서는 세계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 재정을 해서 여력이 있는 대한민국이 좀 돈을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집권하고 있어도 확대 재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이기 때문에 정치 공세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국회의 존재 이유는 민생이거든요. 민생 예산에 대해서는 정쟁하지 말고 그 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 주시길 바라고, 예. 또 아까 표현하실 때 사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치에서는 저는 하나의 안이 나왔을 때 그거를 사수한다,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대화해서 타협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지금 국회가 비난을 받는 것은 타협안을 못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양분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요하는 영역까지 진영의 판단을 하게 되는 예. 것이거든요. 검찰개혁은 누구나 찬성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에도 양분이 나타나는 것은 순전히 국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여당도 사수한다는 생각보다는 예. 야당과 타협해서 안을 만드는 쪽으로 논의해 주시면 예. 어떨까 합니다. 여당도 야당도 사수라기보다는 서로 타협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확장 재정이라는 부분들은 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재정을 풀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책을 만든다는 것이 일종의 이제 기본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 생각하는 경제에 대한 인식이 비현실적이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확장 재정 정책이 과연 성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 속도에 대한 문제도 사실상 많이 거론이 되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IMF가 그렇게 권고한 건 사실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40%대에 머물고 있다는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퍼센테이지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빛이 늘어가는 속도, 즉 이야기하면 채무 증가 속도 자체가 상당히 빠르다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IMF가 그렇게 권고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게 명목 경제 성장률 2배를 지금 초과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 재정 지출 증가율이. 이런 것들이 실제로 건전 재정 포럼이라는 장관들의 전직 장관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포럼이 뭐 있는데 거기서 발표한 자료예요.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러한 징후 자체는 경제 위기 상황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OECD라든가 재정에 대한 비치 부담률 뭐 이런 것들만 너무 이야기해서 그걸 가지고 재정 확대를 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속도에서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경제 인식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뭐 장밋빛으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알다시피 경제 기관들이라든가 세계 연구 기관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률 자체를 1%대로 지금 낮추고 있어요. 작년에 이맘때쯤에 경제 성장률 전망은 2.6%대 정도로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1%대예요. 이게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다가 11개월째 지금 수출이 계속 적자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실물 경제에 대한, 실물 현실의 경제에 대한 부분이 어두운 빛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위 시정 연설을 통해서 요목조목 짚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어쩌면 경제에 대해서는 좀 비현실적인 진단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목이 나오는 거죠. 제가 짧게 했기 때문에 말씀하십시오. 예. 그거는 기재부 장관이 국회 나와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거.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거 하다 보면 뭐 거의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재부 장관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경제 성장률의 경우 2.6%에서 2%로 낮춘 거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세계 경제가 다 안 좋아졌기 때문에 예측률이 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이 0.7% 낮춘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0.6%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경제 전체로 각 나라를 비교해 봤을 땐 대한민국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 물론 저는 이 대한민국 경제가 선방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 잘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건 국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비현실적이라는 부분이 저는 뭐 추상적인 표현이라 왜 그 말씀을 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번에 9월 일자리 통계가 발표되면서 30대, 40대 일자리가 준 부분을 걱정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미 대통령께서 40대 일자리가 정말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0대는 제외해야 되죠. 왜냐하면 30대 인구가 1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덜 줄었기 때문에 30대 제외하면 40대의 경우는 이제 제조업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냐는 문제 제기신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때문에 이번에 특히 군산형 일자리라든지 광주형 일자리로 시작된 그 부분은 좋은 대책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야당에서도 그런 통계 수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잘 인식하고 있으니 그 대책이 뭔지에 대해서 좀 실효성 있는 걸 제안해 주시면 진짜 정부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좀 쌓임새 있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결과물을 그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좀 만들어줄 수 있기를 저희들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어제 공수처 얘기했습니다. 좀 신속하게 좀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뭐 여야 협상을 하고 만나야 되는데 민주당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한국당은 아예 반대하고 또 각 군소정당들도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쉽지 않다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한은 지금 다가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견이 있어야죠. 이견이 없으면 일당 독재죠. 뭐. 그래서 저는 그 중요한 게 이견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그렇죠. 되고. 예. 근데 자유한국당은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을 안 하겠다고 저는 읽었거든요. 그리고 공수처 하지 말자. 그리고 다음 국회에서 하자.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다는데. 근데 나머지 이제 야삼당은 예. 선거제도 개편안과 이 소위 공수처를 비롯한 사법개혁안 간에 첫째는 속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기 조절. 그래서 제가 야당 같아도 선거제도 개편안에 관심이 많은데 야당인 나는 그런데 정부 여당이 사법개혁안을 먼저 하겠다. 저 반대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현실을 예. 감안하고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테고 저는 공수처안 같은 경우는 정말 이상한 것이 이게 대상이 주로 여당 쪽입니다. 고위공직자 대부분이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고 왜 야당이 이걸 반대할까 생각해 보니까 야당 의원 한 140명 정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전체에서 그냥 여당 의원만 넣고 야당 의원은 빼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반대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예. 이게 저는 핵심이 대통령 리스크 줄이는 거. 왜냐하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상 구속 상태 아닙니까? 나와 있지만 권력형 비리. 다들.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의 정점에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지금 구속 상태예요. 밖에 나와 계시지만 대통령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핵심은 판사, 검사, 경찰, 소위 사법기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높이자는 거고 특히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 아이러니. 그래서 검사의 소위 기소율은 0.13%입니다. 이거를 시정하자는 건데 왜 반대를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을 중립적으로 뽑다. 이 부분은 저는 대폭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 인사추천위원회에서 2명 추천하잖아요. 예, 그게 야당하고. 법이 허용한다면 추천 말고 최종적으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두 명이요. 그렇죠. 올라가는 그 대상. 2명도 법이 허용한다면 1명으로 바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야당이 걱정하는 공수처장의 중립성 부분은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급하게 자꾸 공수처를 설립하려고 그러는지 그게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 그러면은 뭐 충분히 논의를 할 수도 있고 패스트 트랙까지 또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사태가 터지자마자 바로 이제 들고 나온 것이 공수처 설치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의도는 충분히 뭐 다양하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굳이 지금 이렇게 야당의 반발이 극심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찬반 널고는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밀어붙여야 될 이유가 뭐냐. 예.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법의 설치에 대한 그 순수성 자체가 벌써 왜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뭐 정치 프레임을 탈출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을 올려놓고 이것이 계획된 반계획 프레임으로 정부 전환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또는 앞으로 향후 유설지 문헌 수사 자체에서 검찰에 대한 영향력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어떤 여권의 꼼수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정의적인 판단보다도 이 부분에 오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금 여권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의원님께서 지적 잘하셨습니다만 많은 걸 양보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권은희 안도 좋고 협의하면 좋다 그러는데 그런 순수성 자체가 왜곡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굳이 왜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쨌든 공수처장 같은 부분들도 두 사람이 올려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만 그 전에 견제적 장치를 하겠죠. 추천위를 통해서 야당의 반대도 있고. 그러나 지금 현직 대통령 체제 하에서 공수처장 임명하게 된다 그러면은 과연 여권과 대통령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오롯이 한국당이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좀 우호적인 야당이 가져간다 그러면은 처장의 이 권한 자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검사에 대한 경력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법에 보면은 지금 뭐 수사 경력 이런 부분 아니라 조사 경력도 검사에 포함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조사 경력이라 그러면은 어느 언론에도 그렇게 지적했습니다만은 자칫하면은 민매 출신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겠다. 여기에 자격이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어떤 순수성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순수성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양심을 가져야 돼요, 야당들이. 이 공수처 법안을 이재호 전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현역 야당 의원들, 김영우 의원, 김성태 의원, 심재철 의원은 거기에 사인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유승민 전 대표 공수처 하겠다고 대선 때 공약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느 여당이 자신들에게 칼을 들이댈 그 국가기관을 만드는데 그것을 꼼수로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러는 부분은 딱 하나 이해는 갑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성과를 아무것도 못 내게 하겠다. 이런 의도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의도는 순수한 것인가?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거고 또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이후에 영입한 분들의 대표적인 분들이 검사세요. 그리고 윤갑근 전 검사, 지금 변호사인가요? 그분도 이제 한국당에 입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이 검사 출신을 계속 앞으로도 영입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도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자유한국당에 유리할 것인가? 이걸 돌아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 좀 시간 관계상 좀 얼마 남지 않아서 꼭 드려보고 싶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에게 내년 공천에서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도 이미 논의를 마쳤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즉 지도부 차원에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런 지도부 차원의 결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가 하고 얘기 마쳤다 그 부분은 팩트를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그런 모든 것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황교안 대표까지 저는 연결시킬 수가 없다, 저로서는. 예. 근데 나경원 대표의 저 발언은 이게 논평의 대상이 됩니까?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다. 네, 그리고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예. 나름 대의가 있다고 주장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민주화 운동할 때 저희도 대의가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를 타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습니다. 그게 그 형식적인 법 논리로 우리가 위반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무슨 특권을 타고 나셨는지 그렇게 국민들이 다 보는 생방송하는 장면에서 불법을 하시고 우선 검찰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경찰 수사는 이미 응하지 않으셨고요. 예. 이게 어느 나라에서 이런 특권이 허용이 됩니까? 저는 그 대의를 위해서 그 불살르셨으면 법적 책임은 지셔야 한다. 예. 지금 지지율 좀 올라가신다고 이렇게까지 교만하게 하시면 정말 안 되십니다. 공천 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황교안 대표에 건의를 했고 황 대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 그 정도 알려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도 한국당이 갈 길이 참 멀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그러면 저도 보수 진영이 있는 사람인데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한국당 의원 약 5, 60명이 여기에 연루가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천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우려가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한국당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정치적 투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투쟁이 뭐 대가성이 있고 그게 목적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이 한국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정치적 목적성을 가진다 그러면 투쟁에 대한 순수성이 결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공천에 대한 유리한 점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국당을 바라보는 그에 대한 성찰에 대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 좀 뭡니까? 서로 셀프 표창장을 주고 예. 받았지 않습니까? 국민주사.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제가 사실 그보다 좀 낯간지러웠어요. 왜냐 그러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그건 당연한 국가의 임무가 국회의원들의 도리고 청임입니다. 그 인사청문회 TF 의원들에게 표창장 네, 주는 거 표창장. 말씀하시는 그걸 왜 표창장을 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한국당이 국민들한테 좀 외면받아요. 좀 더 국민들이 한국당을 뭘 잘못했고 뭘 채찍질하고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순수성과 여기에 대한 진실성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